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술을 업으로 30년 이상을 일한 저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미술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며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이 구상이든 추상이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추상 현대 미술은 좀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흐가 왜 귀를 잘랐나? 그리고 피카소는 도대체 왜 여러 명의 애인을 두어야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다음 얘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미술의 감상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술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그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그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술에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면 선, 면, 형태, 색상, 그리고 질감과 공간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관찰을 하고 그 작가가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따라가면서 구도를 분석하여 균형, 움직임, 또 강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컴포지션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요소, 주제, 작가의 개성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한 내용을 어떤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적, 지적 반응과 연결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 작품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감정적 그리고 지적 반응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각적인 요소를 관찰하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경에서 전경으로,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배경과 또는 피사체 그 자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캔버스 전체에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 왼쪽에서 우측으로든 우측에서 좌측으로든 꼭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배경엔 무엇이 있고 전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구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술 요소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예술 요소라는 것은 미술에서는 가장, 특히 회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 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볼 때 작가가 사용한 선이 있고요. 형태가 있습니다. 뭐 면이 됐든. 그리고 색상이 있습니다. 어떤 색을 썼는지. 그 다음에 명도, 어두운지, 밝은지, 이것에 대한 것들이 그 그림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감, 울퉁불퉁한지 아주 매끄러운지, 광택이 나는지, 이런 질감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십시오. 이것이 근접해 있는 그림인지 아니면 멀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인지, 그런 공간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림 전체에서 모양과 형태가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물감의 질감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감이 두껍거나 그 임페스트라고 보통들 하는데요. 아니면 묽은지 얇은지
즉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그런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에서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어떤 형태의 요소들이 있느냐?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마티스의 여인들이죠. 자, 근데 이 마티스의 그림에 보면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티스가 일부러 그 시각적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패턴, 그것이 시각적으로 전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성이 아름다운 패턴의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만 있다면, 그리고 배경은 완전히 아무 패턴이 없다 하면 이 여자만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구도, 컴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마티스는 뒤에 일부러 이국적인 그런 패턴들을 드레이퍼리로, 커튼이 됐든 카페트가 됐든 벽지가 됐든 이런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즉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림에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즉 균형을 맞추는 거죠. 사람의 옷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배경에도 그러한 비슷한 반복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는 보여지는지를 감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도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도에서는 시각적인 구도의 분석인데요. 그림의 주요 초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누가 주인공인지,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작가가 이미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묘사를 한 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서 시선이 어떻게 그 초점으로 향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관람법입니다. 그 얘기는 추상적인 미술에서 일부분은 이 요소들에 대한 그 분석적인 것,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뿌려놨거든요. 그 다 뿌려놓은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이 초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그림의 주요 초점을 파악하고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서 시선이 어디로 어떻게 그 초점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 같으면 예수님이 바로 정 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양이 있다든지 아기 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구도는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 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크기,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림의 큰 감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의도가 거기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다, 그걸 봐달라라는 작가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관성. 그림 속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요소들 사이에 강한 통일성이나 대조감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구도라고, 전통 종교화에는 더 그게 많았는데요, 아주 안정된 구조입니다. 이 삼각구도라는 것은 밑에 부분이 넓고 위에 부분으로 갈수록 꼭지점이죠. 이것이 만약에 정반대로 되어 있다, 역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림 자체에서 위가 무거워지면서 그림이 불균형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것이 시각적인 요소에서의 구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정적인 구도, 그 삼각구도라는 거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가
지금 정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죠. 그러나 그녀가 쳐다보는 것은 살짝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다시 엄마를 쳐다보죠. 서로가 교감을 합니다. 그게 연관성이에요. 그들은 이 연관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보는 사람으로서 저 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일까를 우리는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연관성이 없다.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성모 마리아가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예수는 딴 데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서 이래서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다. 보이시죠? 이게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디를 보느냐. 사람의 눈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방향성,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퀴벌레를 보기 위해서 바깥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그림 전체에서 바깥을 보게 되고 그 그림은 거기서 이미 감상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통적인 회화에서의 구도입니다.